네, 16강 진출을 확정한 순간의 짜릿한 감동 아직도 생생하신 분 많으시죠? 우리 대표팀 모레 새벽입니다. 8강 길목에서 세계 최강인 브라질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의 경기를 펼칠지 벌써 기대가 큰데요.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2년 만에 16강 원정 진출이 됐고 저는 2002년 월드컵의 그 짜릿함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새벽 4시,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경기를 치러요. 그러면 화요일 새벽 4시면 직장인들은 그거 다 응원하고 출근하면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이번 경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두 분이 막 설전을 펼치시대요. 네. 이긴다. 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세계 1위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네.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그 브라질전을 두고 좀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예. 이제 그만큼 브라질은 세계 최강의 피파 랭킹 1위 틀림없는 사실인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난 6월 A매치를 브라질과의 상대했을 때 경기를 좀 리뷰해 보면 네. 아 정말 예술이다. 저렇게 축구하는구나. 아마 많은 팬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통계 사이트 보도를 보면 작게는 8%, 또 높게는 한 23% 정도의 수치로 우리가 이길 확률이 있다. 예. 이런 수치를 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 축구라는 종목 자체의 경기 결과는요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또 이렇게 많은 이변이 일어나고 또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촌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대중적인 스포츠가 된 건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변을 일으켜라. 그 수학 공식 같은 승률 이 수치는 틀렸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선수들이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김종성 기자의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팀 분위기도 좋아졌고 또 조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공격 라인업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예. 손흥민 선수도 사실 이제 선발 출장했습니다만 상태가 안 좋았고 예. 황의조 선수도 폼 좀 떨어졌고 황희찬 선수는 못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모두가 합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브라질전은 지난 6월 A매치 경기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경기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은 둥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브라질의 약점을 굳이 꼽아본다면 네. 약점이 있을까요? 있죠. 네, 뭡니까? 축구 경기에서 아무리 피파 랭킹 1위고 세계 최강이라 하더라도 약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 전후반 90분 동안을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똑같은 스타일로 경기를 끌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브라질도 부상 선수가 좀 나왔어요. 네. 왼쪽 측면 수비 뭐 산드로 선수라든지 이제 텔레스 제수스 선수는 이제 아웃이 돼 버렸고요. 예. 그다음 이쪽 우측 측면 수비도 다닐루 선수도 조금 몸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알베스 선수나 밀리탕 이런 선수들이 메꿀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비 라인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한번 시작되어지면 잘 안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브라질이 그쪽 측면 쪽 수비에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황희찬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측면 쪽의 카운터어택을 좀 공략한다면 허점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후반전에 브라질이 에너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전반전에 우리가 견뎌내고 선수비, 후 역습 뭐 이런 형태로 전술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손흥민 선수도 포르투갈전에서 마지막에 마스크까지 벗고 뭐 헤딩하는 열정도 보이고 이랬잖아요. 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우리 팀에는 있고요. 또 브라질에는 그 아까 김정성 기자도 알려줬지만 네이마르가 부상에서 이제 회복한 듯한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브라질에 만약에 네이마르가 출전한다면 약간의 더 큰 경계의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날 6월 A매치 때도 보셨습니다만 네이마르 선수가 MVP 받았거든요. 예. 그 경기에. 근데 이제 화면을 보니까 저렇게 슈팅 때릴 정도의 화면이면요. 충분히 경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목 부상에 지금 조금 부어 있었던 것이 계속 부상이라면 슈팅 못 때립니다. 충격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슈팅 때린 장면까지 보니까 충분히 이제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손흥민 선수와 과연 이제 네이마르의 경합이 어떻게 결론 날까 이게 제일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동안은 손흥민 선수가 판정패했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질 못했으니까요. 예. 근데 이번만큼은 좀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 아나고절 때문에 부상이 고생했습니다만 마지막 포르투갈전에 결승골 어시스트하는 장면이 예. 네. 약 80m를 질주 본능을 예.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게 손흥민입니다. 그게 아마 브라질전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승리가 확신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이 축구 경기에서의 그 경기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있느냐. 지금 이번 월드컵에 나온 선수 중에는 뭐 메시나 저 음바페, 그다음에 이 네이마르 선수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두 팀의 이 경합 가치는 이 게임 체인저 선수가 있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것도 대단히 좀 궁금한 사항이죠. 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수비잖아요. 네. 근데 이 수비의 핵심이라면 또 김민재 선수인데 지난 포르투갈전 때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김정석 기자가 좀 아직 확답을 못 주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카타르 현지 통화해 보니까요, 김민재 선수는 문제가 없다 그래요. 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김영권 선수가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래요. 의외로요. 예. 그래서 이 김영권 선수가 A매치 100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네. 아마 김영권 선수가 혹시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공병환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중앙 수비와 측면 수비는 안 바뀌는 게 좋거든요. 수비 라인 쪽에서는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김영권 선수, 김민재 선수가 두 선수 모두 선발 출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대 의원도 그렇죠. 그러니까 1대0, 1대1 무승부 연장 승부차기 승 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조금 브라질이라는 팀이 그렇게 이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골차 이상 승리는 사실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약한 팀이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강하고 약한 팀에게도 패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축구라는 건 그런 거였죠. 근데 많은 골 차이로 지진 않아요. 이제 전력이 좀 약한 팀이 이긴다 하면 한 골 차. 예. 이 정도가 예측이 아마 김용대 의원도 그런 거에 좀 예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 포르투갈전 끝나고 한 3일 정도 쉬는 시간이 그나마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브라질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체력적인 힘듦은 똑같겠지만 뭐 환경 차이나 그걸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그 3일 정도밖에 못 쉰 그런 상황이. 예. 좀 이제 피로도가 좀 이제 계속 누적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마지막 카메룬과의 경기 때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을 다 빼서 휴식을 줬어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우리와의 경기 때의 몸 상태는 우리보다 좀 나을 수 있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우리 선수들은 지금 계속해서 선발 라인업이 대체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고 그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미들 쪽에서 체력 부담이 클 텐데 정우영 선수나 지금 황인범 선수 요 지금 체력적인 문제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도 지적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너무 선수 교체를 안 한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가서 그래도 교체 타이밍을 잘 잡고 네네. 했어요. 예. 근데 5명을 쓸 수 있는 교체 카드를 다 쓰진 않았거든요. 3장, 예. 4장 썼는데 요 부분을 이번 브라질전에 있어서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브라질 경기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4시. 그동안은 우리 시간으로 밤 9시나 밤 12시 이 정도였는데 10시, 새벽 12시, 4시면 예. 네. 그 카타르 현지에서도 굉장히 밤 늦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경기력에 10시죠.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 선수들도 이제 카타르의 리듬에 이제 아마 다 적응이 됐을 것 네. 같거든요. 왜냐하면 6시간 시차 정도가 되면 이제 제트래그 현상이라고 그래서 한 6일 정도가 필요해요. 시간이 1시간씩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예. 이제 리듬 자체가. 근데 뭐 충분히 적응됐을 거고 제가 지난달에 쿠웨이트를 갔을 때요. 예. 낮에는 엄청 더워요. 더워서 이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밤 되면 선선합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제 시간이 지났고 겨울 시즌이거든요. 그 중동 국가들이. 예. 그래서 밤 10시 정도 되면 기온이 한 20도 정도, 22도 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단지 제가 조금 걱정은 예. 지금 이 경기장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계속 했기 세 때문에 번 같이 했죠, 똑같이. 그래서 좋았는데 이번에 947 스타디움으로 옮기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브라질은 스위스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우리 선수들이 조금 빨리 예.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기장 우리가 했던 다른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경기장에도 나온다는데 이 947 경기장은 에어컨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저녁밖에 그래서 밤에 한다는 밤에만.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밤 10시에 경기를 치르니까 또 우리는 새벽 4시에 응원하게 되는 그런 출근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요 응원하고 온 그 직원들 네. 직장 상사분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장님 이거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니, 다른 일반 예, 우리 아들도 회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아빠 4시에서 이거 보고 출근 어떻게 하지? 다들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예. 네. 막 그날은 조금 이해해 주시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이변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아시아에서도 많은 팀들이 올라갔고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그러면 앞으로 토너먼트에서도 어떤 그 이변이나 아니면 어떤 결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 월드컵에 또 이런 메이저에 대해서 항상 이변이 일어나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외신 보도도 우리가 조별리그 통과하는 것도 하나의 이변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당연히 포르투갈, 우루과이가 올 거라고 다 하는데 우리가 네. 이변을 일으켰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죽음의 조에서 당연히 떨어졌다.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예. 조 1위가 일등이에요. 됐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변은 일어날 수 있고 이번 월드컵이 또 시사하는 바는 좀 큽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대륙별로 지난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아시아가 몰라 그랬어요. 한 팀도 토너먼트를 못 갔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러시아 월드컵은 아프리카가 한 팀도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은 이 유럽이 8개, 남미가 2개, 그다음에 아시아 셋, 그다음에 북중미 하나, 아프리카 둘. 5개 대륙이 골고루 토너먼트를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 축구 흐름 자체가 이제는 정보 교류가 빠르고 전술의 흐름을 빠르게 읽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남미와 그러니까 유럽과 남미만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예. 전 세계가 경쟁하는 구도 쪽으로 이제는 이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 상향 평준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공교롭게요. 이번 조를 보니까 이제 토너먼트 편성을 보니까 이쪽으로 다 몰렸어요. 아시아 3개국이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대진표 유럽 보니까. 대진표가 유럽이 6, 그다음에 아프리카 둘. 그러니까 저쪽은 이 유럽에 둘러싸인 아프리카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제 예.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쪽은 이제 이미 이 호주와 미국이 돌풍을 일으킬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예. 근데 2개 남았습니다. 우리와 일본. 한국과 일본. 근데 이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이변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근데 우리에게 나이죠. 2개 다 일어나면 좋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8강에서 팔강을 만나면 만나게 팔강에서 되잖아요. 만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축구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2경기 중에 한 경기, 2경기가 예. 분명히 이변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이변을 일으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화요일 새벽 4시에 우리랑 브라질이 붙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경기겠지만 그렇죠.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우리의 전술적 운영 형태는 간결하게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빌드업을 하고 점유율을 높이고 이런 형태의 전술적인 것보다는 철저하게 선수비 후 역습, 그다음에 승부 차이까지 끌고 간다는 로드맵을 짜게 된다면 네. 충분히 우리에게도 승산은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상 득점은 1대0 승부차기 승.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